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ISO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ISO는 감도라고만 알고 계시고 ISO 수치가 높으면은 감도가 올라가서 화질이 좀 좋지 않게 나오고 ISO 수치가 낮으면은 화질이 깨끗하지만 셔터 스피드가 느려져서 흔들릴 수 있는 사진이 나온다고 알고 계시죠. 대부분이 사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ISO를 오토로 놓고 찍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ISO를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바꿔놓고 찍는 게 좋으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매뉴얼 모드, 그러니까 수동 모드죠. 조리기와 셔터 스피드를 내가 다 임의대로 조절해서 촬영하는 매뉴얼 모드에서는 ISO를 오토로 놓고 찍으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상황에 좀 다르겠죠. ISO를 오토로 놓고 매뉴얼 모드로 촬영한다. 어떤 상황일 때 촬영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야외에서 야생동물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피사체를 촬영한다거나 조금은 셔터 스피드나 조리기의 변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촬영하실 때는 ISO를 오토로 놓고 찍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야외에서 촬영하는데 이쪽은 그늘이고 이쪽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어요. 그러면은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갈리겠죠. 근데 이쪽에 있던 피사체가 갑자기 그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적정한 셔터 스피드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빠르게 움직이는 새가 있다 칠게요. 새를 찍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꼈다든지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내가 책정한 거랑 다르게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 나는 셔터 스피드를 만약에 200분의 1초 그리고 조리개 수치를 5.6으로 고정해 놓고 촬영한다 쳤을 때 그러면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 셔터 스피드와 조리기 값은 그대로 유지된 채 ISO 값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 그리고 조리기 값으로 촬영이 되게 되겠죠. 물론 ISO가 너무 높게 되면 화질 저하도 일어나고 색도 내가 원하는 색으로 촬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세팅을 하실 때 ISO를 최대치 맥스치와 최저치를 설정을 해놓고 카메라에서 설정이 다 되죠. 만약에 최저 ISO를 100으로 하고 최고 ISO를 6400으로 세팅을 했다. 아니면 12800으로 세팅을 했다. 그럼 그 범위 안에서 ISO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내 화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ISO 범위로 세팅을 해놓고 촬영하신다면은 매뉴얼 모드에서 ISO 오토로 촬영하시면은 아주 훨씬 편하게 촬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실내에서 물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한다면은 ISO를 고정해놓고 촬영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냥 ISO 100 그리고 이미 노출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ISO를 오토로 놓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야외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한다거나 그럴 때는 ISO를 오토로 놓고 매뉴얼 모드로 촬영하실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매뉴얼 모드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지만은 눈금 있죠? 0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거기에 중간에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조합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노출은 사진에 어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사진을 내가 원하는 사진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과정은 노출을 잡기 위한 과정이겠죠. 가끔은 어둡게 찍고 싶을 때도 있고 조금 밝게 찍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거를 내 마음대로 이미지로 조절해 주는 게 사실은 매뉴얼 모드 촬영이 되겠죠. 그런 거를 유지하면서 ISO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매뉴얼 모드에서 ISO 오토 모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매뉴얼 모드에서 ISO 오토로 놨을 때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제가 지금 카메라를 제 스튜디오 저희 작업실 모습인데 일단 설명을 드려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f1.4 60분 1초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ISO는 오토로 깜빡깜빡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반셔터를 잡아보면은 ISO 800이죠 지금. 자, 근데 이렇다 쳤을 때 지금 제가 실내고 고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기 애매하지만 이게 야외라고 쳤을 때 그리고 노출차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쳤을 때 A 모드나 S 모드, P 모드를 촬영할 때 ISO 오토로 놓으시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ISO는 오토로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매뉴얼로 촬영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은 ISO 지금 800이죠. 800인데 조리개 값만 만약에 6.3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만으로 ISO 올라가죠. 내가 원하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유지를 하면서 ISO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봤다 했을 때도 지금 ISO 8000이죠. 여기서 나는 조리개를 좀 낮추고 셔터 스피드만 조금 빠르게 찍고 싶다. 만약에 400분의 1초로 찍고 싶다. 그럼 ISO 2500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앵글로 마음대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조금 더 어두워졌죠. 자, 이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ISO 4000인데 지금 셔터 스피드를 더 빨리 가볼까요?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 있다 쳤을 때 1250분의 1초다. 그럼 ISO는 만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뭐 굳이 내가 빨리 찍어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지금 50mm 렌즈니까 60분의 1초 높게요. 그럼 800 ISO 800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조리개를 이렇게 변경했을 때도 ISO는 따라 올라가게 되고, 하지만 내가 설정한 F값이나 셔터 스피드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매뉴얼에서 ISO 오토로 촬영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실내에서 조금 예제로 설명드리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 지금 포커스 맞은 부분만 조금 선명하게 뒤는 아웃포커싱을 주고 셔터 스피드는 내가 뭐 100분의 1초로 고정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ISO가 800으로 세팅이 되고, 만약에 셔터 스피드를 360개 올리면 1600을 변경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으로 했을 때 ISO만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적정 값으로 촬영하기 훨씬 쉽게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봐요. 뭐 그러면은 뭐 A 모드, S 모드 뭐가 상관이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A 모드나 S 모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노출 고정이나 노출 보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좀 생기죠. 그래서 100%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을 만들고 찍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둘 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가야 된다. 그럴 때는 매뉴얼 모드에서 ISO 오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ISO 오토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운용을 해보고 촬영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빠른 피사체 그리고 야외에서 굉장히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촬영은 ISO 오토의 매뉴얼 모드 촬영이 가장 베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우리가 매뉴얼 모드 촬영하면서 ISO까지 막 자꾸 바꾸면서 촬영한다는 건 생각보다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ISO 오토에서 매뉴얼 모드 촬영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어?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시도해 보시고 야외 촬영이 많으신 분들, 특히나 뭐 야생동물이나 뭐 조류 촬영들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매뉴얼 모드에서 ISO 오토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